Lips red like roses, tasting of wine. 자, 안녕하세요. 이 어피어런스 속성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인풋 타입 파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인풋 타입의 파일에 요 회색 박스로 된 요 버튼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요게.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어떤 것들이 일단 적용되는지 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하겠다. 폰트 사이즈는 또 동시에 같이 바뀌고 있죠. 14픽셀.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했을 때 지금 인풋 타입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글자 영역까지 포함한 요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도 클래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섀도우 돔을 또 볼게요. 요 추즈 파일을 눌러보면 인풋 타입 파일 안에는 버튼 영역과 텍스트 영역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를 보면 인풋 타입 버튼, 이게 버튼 영역이고, 그 다음 스펜 태그로 텍스트 영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언가 파일을 골랐을 때 텍스트를 추출해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면 수도 클래스로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 있네요. 그쵸? 그럼 요거를 또 복사를 해요. 커맨드 C 한 다음에 인풋 타입 파일에 가상 선택자를 붙여서 그럼 이제부터는 이 회색 박스를 디자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보라색이 있는데 이거를 라인색으로 그냥 할까요? 라인색으로 그냥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 라인색이고, 글씨색은 흰색이고, 그 다음 높이는 32픽셀, 보더 레디어스는 8픽셀, 보더는 없애고, 패딩 값을 이렇게 줄까요? 다음 폰트 사이즈를 얘는 12픽셀, 여기서 30픽셀 이러면 얘만 바뀌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은 안 바뀌고, 그쵸? 12픽셀, 그리고 텍스트 트랜스폼은 어퍼케이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또 커서 포인터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글자 디자인은 어떻게 하느냐? 요게요. 이 안에서의 또 그 선택을 할 때 선택자가 인풋 밑에 스펜이 있긴 한데요. 이게 이렇게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뒤에 형제 선택자를 한 다음에 컬러 레드 이러면 제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섀도우도 안에서 요거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 가상 클래스로만 접근을 해야 보통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컬러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 선언을 해두세요. 해두시고 컬러 연한 회색깔로 하시던, 아니면 보라색으로 하던,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버튼만 디자인을 따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의 장점은 다른 스크립트를 안 줘도 돼요. 여기에서 뭔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쵸?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별도의 스크립트 없이 그냥
선택하면 이게 파일명 나오고 이게 다 되죠. 자, 그래서 인풋 타입 파일을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법은 실무자들이 사실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이 파일 부분을 아예 안 보이게 없애버리고 하는 작업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얘는요 다른 데 또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클래스를 주어서 해볼게요. 클래스 파일 1이라고 하고 요거는 클래스 파일 1에 해당하는 걸로 해둘게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방법, 또 실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그냥 파일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파일 박스이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input type 파일 그 다음에 id 파일 그리고 클래스 파일 똑같이 줄게요. 그 다음에 레이블로 레이블 for id가 파일이니까 파일이라고 해두시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 파일 업로드라고 쓰시던 여기처럼 똑같이 추주 파일 쓰시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파일을 고르고 나서 어떤 파일을 골랐는지 요 값을 출력하는 부분 요 값을 출력하는 부분은 별도로 마크업을 해놔요. 저는 파일 네임이라고 해둘게요. 아이디를. 근데 처음엔 없으니까 no file chosen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선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둘게요. 그쵸? 글자가 명조체로 나와버리네요. 바디에 폰트 패밀리를 산스리프라고 글꼴 형태만 지정을 해둘게요. 그 다음 여기가 살짝 보기가 좋지 않으니 구분선 하나 넣어주고요. 그쵸? 자, 그러면 div 박스 안에 파일이 있고 레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id 속성과 for 속성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요 레이블 있죠. 파일 업로드. 얘를 클릭해도 마치 왼쪽에 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동일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클래스 파일이라는 얘를요 없애버릴게요. 아니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블라인드 날리기 기술이 있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해버리는 거. 디스플레이 넌을 하면 안 돼요. 접근성 기기에서도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블라인드라는 클래스를 주어서 얘가 화면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를 블라인드 처리를 하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왼쪽에 이만큼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레이블을 남겼죠. 그럼 파일 업로드라는 이 레이블 태그를 선택하면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디자인하면 되겠네요. 요 레이블을. 그쵸? 그러면 여기서 파일 박스 밑에 있는 레이블 태그를 디자인을 버튼처럼 한번 해보면 뭐 여기 있는 거 똑같이 넣으면 되겠죠? 좀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넣으면 되는데 얘는 인라인 요소라서 크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인라인 블럭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높이를 주셔도 되고 높이 라인 아이 똑같이 주면 저렇게 센터로 오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지우고 높이를 지우고 패딩을 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언가를 골랐을 때 파일이 선택이 됐는데요. 무슨 파일이 선택됐는지 출력하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그쵸? 근데 그거는 스크립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서의 하단에 스크립트 태그를 넣고요. 간단해요. 지금 요 input type 파일이라는 요 파일이라는 아이디가 있죠. 그러면 요 파일에 이벤트 리스너 체인지가 되었을 때, 체인지 될 때마다 내가 콘솔에다가 이점 타겟의 밸류 값을 한번 찍어 보겠다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콘솔 창에서 파일을 선택해 보면 내가 선택한 요 값이 나오고 있죠. 요것도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은 요 값을 여기다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콘솔에다가 뿌려줄 것이 아니라 파일 네임에 텍스트 컨텐트 값으로 요 밸류 값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한 것이 여기에 이렇게 잘 들어가겠죠? 잘 들어가는데 요 경로들이 있어가지고 요 마지막에 요것만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밸류를 일단 변수에 하나 집어넣고요. 자, 이점 타겟점 밸류 값이 내가 여기에서 선택을 했을 때 로컬 경로로 들어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C 드라이브 밑에 무슨 폴더 밑에 무슨 폴더 밑에 무슨 파일.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파일명만 적고 싶은 거죠. 그래서 콘솔 로그에 밸류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뭐를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까를 봤을 때 이 폴더를 나누는 이 역슬러시, 그쵸? 이걸로 한번 나눠 볼게요. 파일을. 그러면 여기에서 스플릿을 하는데 역슬러시로 나누겠다 하고 파일을 골라보면은요, 이렇게 역슬러시를 기준으로 요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 중에 요 마지막 번째 것만 파일명이죠. 그럼 그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 밸류에 렌스를 한번 구해봐요. 그럼 3이 나온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파일 네임 p태그에 텍스트 컨텐츠에 이 밸류에서 밸류.렌스에서 마이너스 1한 마지막 번째 것만 넣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글자 색이나 이런 것은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복사해서 파일박스 밑에 있는 p태그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p태그가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줄바꿈이 된 건데요. 한 줄에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얘도 인라인 블럭을 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셔도 상관없고 이거 말고 또 더 다른 방법이 저는 모르겠는데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이 폼 태그 뿐만 아니라 얘는 왜 CSS를 아무리 줘도 안 바뀌어? 하는 것들을 섀도우 돔에서 찾아본다거나 하셔서 충분히 바꾸시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SS로 바뀌지 않는 폼 필드 몇 가지를 바꾸는 방법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제가 요거 소스하고요. 지금 연습한 요 소스하고 둘 다 기터브에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